혹시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까요? 기대에 부풀어서 처음 경매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 뭔가 낭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경매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초보자들의 큰 실수 그리고 그 해결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요,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는 겁니다. 진짜 많은 초보자분들이 명확한 투자 목적 없이 단순히 싸니까 경매에 뛰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했는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선택을 하거나 월세 수익을 노렸는데 실제 기대 수익이 완전히 떨어지는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죠. 어떤 한 분은요, 대형 고급 빌라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물건을 단기 매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렴하긴 하지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잔금 납부를 포기했고요.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경매 참여 전에 명확하게 투자 목적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도라면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고요. 장기 보유라면 나중에 오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고요. 월세 수익이라면 월세 수익이 높은 물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에 맞는 물건의 특성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 놓으세요. 단기 매도가 목적이라면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나 역세권 빌라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월세 수익이 목적이라면 대학가나 역세권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의 물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제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해 주세요. 감정가만 보지 마시고 이 물건의 실거래가, 또 매매 호가, 또 임대료 시세 등을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대한 물건을 선정한다면 이런 함정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잘못된 입찰가 선정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얼마에 입찰해야 할까요? 인데요. 사실 이것은 시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 답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제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 잘못 낙찰 받은 거고요. 너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 계속 폐차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찰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낙찰된 이후에 이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낙찰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이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세가 뭐냐? 실거래가는 당연히 보는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중개사들의 호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감정가는 과거의 가격입니다. 지금 시세와 감정가는 항상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낙찰 가율도 보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에 이런 물건들, 비슷한 물건들이 평균 낙찰 가율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가 최근 감정가의 85% 선에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격을 찾으셔야 되겠죠. 보통 아파트는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적절한 입찰가 선정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좀 시간을 들여서 도대체 이 물건의 진짜 시세가 얼마인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전략적으로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초적인 권리 분석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물건의 외관과 가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들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낙찰된 이후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다거나 체납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 물건의 용도가 잘못 이용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입찰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나중에서야 이 물건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경매로 낙찰되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권리가 있어야 그대로 이전이 되는데요. 미처 이런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은 기본이겠죠. 건축물 대장과 공부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또 권리가 있는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도 확인하시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렵다. 그럼 일단 책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즐거운 경매로 오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실제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경매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편하긴 하죠. 근데 실제로 물건을 봤을 때 온라인으로 봤던 정보와 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다거나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실제로 어떤 분은 강원도의 펜션을 경매로 구매했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바로 옆에 축사가 있었다고 해요. 악취가 너무 심했고 도로 사정도 좋지 못해서 결국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끌어안는 물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실제 물건 상태, 주변 환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현지인이나 현지에 계시는 중개사분들께 현장 방문을 의뢰를 할 수도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감정가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물건의 하자나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큰 돈이 드는 부동산은 현장 확인,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필수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지분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자분들이 이제 시드가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하고 싶으니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나 외에 다른 공유자들이 생기는데요. 돈이 조금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분 투자를 한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소송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지분 투자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되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부동산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하면 할수록 더 위험은 높아지는 거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 지분 투자의 위험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지분 경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분을 구매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유자들의 협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자가 성향이 맞거나 계획에 맞는다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와 함께 향후 계획을 미리 다 논의를 한다면 그때 고려해 보셔서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가능한 지분 경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에만 집중하셔도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지분 경매는 그야말로 경험이 좀 쌓인 후에 진정한 신뢰로 이루어진 사람들과 함께 지분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선정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명확한 투자 목적을 세우고 그에 맞는 물건을 찾길 권해드려요. 잘못된 입찰가를 선정하면 그야말로 낭패죠.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요. 낙찰가율 통계 잘 보셔서 제대로 된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법률 검토는 기본입니다. 등기부 등본 반드시 보시고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어떤 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실제 물건도 제대로 확인하셔서 주변 환경까지 내 눈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자와의 관계가 곤란한 지분 투자는 가능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단독 소유권의 물건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분명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경매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경매를 위한 왕초보를 위한 라이브가 곧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 따라오세요.